자, 1번의 벡터 답은 5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이에 0승,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지우고, 요 친구로 점점점 다가가고, 아래 같은 경우 요거 0으로 가는 요런 걸 우리가 유효항이라고 합니다. 극한 유효항 살려놔야 되죠. 뒤에 있는 친구는 0으로 가면 요 친구는 2로 가기 때문에 2라는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x분의 x 해주면 답은 2번. 자, 3번 공간좌표 답 2번. 자, 4번 확통입니다. 답은 4번. 자, 5번 2차 곡선이고 답은 4번. 자, x의 범위가 일단 지금 2분의 1보다 크다로 주어지고 x가 2분의 1이라는 요 위치보다 크다로 주어지고, 자, fx가 3x lnx로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요 점을 지난 얘가 아마도 결정 지점이 되겠죠. fx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yx의 대칭인 두 함수 사이 관계 구하는 거는 g', 요거 g' 형태죠. 그치?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되겠다. 역함수 두 함수 구하는 거구나. 일단은 이제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게 많긴 한데, 간단하게 개념 살짝 설명하면서, F의 가장 일반적인 관점은 F와 G를 서로 축교환을 해서 생각하는 거지. F라는 건 x, y, x, y, x, y 이런 식으로 x, y 축 방향을 갖는 함수라고 했을 때, G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축을 교환한 거거든. x, y 자리가 바뀐 거거든. x, y, x, y, x, y라서 x, y라는 축 방향을 갖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알 수 있는 결정 위치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가상으로 잡아주십시오, 항상. 근데 요게 f 위의 점이니까 2, f 기준으로는 높이가 3, 2가 되는 거고, G 입장에서는 이제 얘,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3, 2, 2라는 지점이 되겠다. 근데 이제 기울기라는 건 항상 f의 여기 해당 위치에서의 기울기는 dx/dy여가지고 요 dx/dy 극한 0으로 갔을 때 이 순간 변화율이 f'2에서의 기울기이고, 그게 이제 뭐랑 연결된 거야? 짝함수인 예분의 1랑 연결된 거지. g' dx/dy는 방향이 반대죠. 3, 2의 값과 서로 대칭, 역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G' 형태거든. G' 3, 2 형태거든. 뭐 구해주면 돼? 요거 구해서 뒤집어주면 되겠네. 역수 취해주면 되겠네.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요거는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래 지금 앞뒤로 한 칸씩 간 거라서 요거 2라는 보정이 있어야지, 위아래 2라는 보정이 있어야지 요 값이 G 프라임에 3, 2가 되죠. 앞에 2까지 뽑아내주면 요거 답 구하는 거고요. 답부터 구해놓고 생각합시다. 요거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것도 천천히. 내가 G'3, G'3, 2라는 건 얘분의 얘니까 dx분의 dy니까 dx분의 dy의 역수 취해주면 되거든. 그치? F'이 있어야겠다. F'은 3 묶어가지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은 lnx 될 거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요거 x분의 1 될 테니까 1 되네. 그치? 뭐 필요해? F' 2 필요하다고. 2 필요하다고. 3 곱하기 2 집어넣어주면 요거 1 될 거라서 3 곱하기 2에서 6이 될 겁니다. 뭐가 요 친구가 dx분의 dy가 그 역수니까 내가 원하는 요 친구는 6분의 1이지. 6분의 1이죠. 그럼 답은 일단 3분의 1이고, 얘도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교과에서 생각하는 방식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이제 미분값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축방을 바꾸면 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gx를 다시 원본으로 gx를 이 정방을 다시 고쳐 생각할게요. 이거는 지금 h가 0으로 갔을 때 3, 2에 해당하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치? 3, 2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h만큼 갔을 때, 뒤쪽으로 h만큼 갔을 때 높이 차가 되는 거라서 얘-2니까 이 높이 차가 되는 거고, 그걸 뭘로 나눠줘야 돼? 이 h라는 밑변분의 높이를 만들어줘야지. 이 h를 보정을 해줘야지. 위아래 2 곱해서.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극한값은 3, 2에서 좌우로 좁혀드는 G' 형태가 되겠다. 이건 G' 3, 2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G' 요 덩어리가 G' 3,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값이 될 수 있겠네. 혹은 그냥 뭐 해주면 돼? 만약 이게 막 엄청 복잡하게 나왔어. 막 절대값 있고 난리가 났어. 루피탈을 써도 괜찮죠. 절대값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문제 가서 보도록 하고, 근데 여기서 그냥 루피탈 쓰면 되겠지. 근데 참고로 요 모양은 이제 일반적인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루피탈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내용 가서 요거 왜 위험한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요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답은 1번. 자, 함수 fx가 지금 마이너스 지수 형태로 주어지고 뭐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뒤에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일단 지수 나오면 무조건 방향은 충분히 좀 보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수 그래프의 방향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쪽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형태죠. 뭐 얘는 지금 좌우 이동일 테니까 2의 마이너스 감소 형태인데 얘가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대로 뒤집어 주면은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시 K만큼 위로 움직인 거니까 K만큼 위로 올라가는 이 모양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다. 근데 이사분면이란 건 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안 만나려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구나. 아, 결정 지점이 어디야? 0,0을 지나는 그 시점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0,0을 지나는 K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부동은 항상 이제 경계선부터 확인을 한다고 이 꼴 있는 위치부터 찾아놓고 생각하죠. 그래서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4승하고 요거 날라갈 거고 플러스 k 이꼴 0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요거 16이죠. 넘어가주면 k 값은 16 해주면 되겠다. 이때가 최대값이라고. 답은 4번. 자 8번 이한성리 답은 3번.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지금 2x- 하나 주어지고 사인의 절대값 형태. 자, 요 두 그래프가 지금 원점하고 1,1에서 0점과 1,1에서 만난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요 색칠한 부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요거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에서 지수함수 부분 빼주면 되겠죠. 요거 그냥 적분해도 괜찮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인 그래프 자체가 요 한 조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요 한 조각 2분의 파이까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요 넓이가 1이지. 그치? 근데 요 그래프는 2분의 파이 배만큼 좌우로 압축을 한 거라서, 얘 그래프가 2분의 파이 배만큼 압축을 한 거라서,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1.5 정도의 값이 1로 압축이 된 거고, 그럼 넓이도 2분의 파이 배만큼 좌우로 압축이 된다. 그래서 이 한 칸의 넓이가 얼만큼으로 되는 거야? 이 덩어리의 넓이는 이렇게 1,1짜리 박스의 넓이는 파이분의 2란 넓이가 되겠지. 원래 1을 2분의 파이만큼으로 나눠준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윤활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이제 적분해주면 되겠네. 자, 요거 적분해주면은 자, 요거 적분해주면 지수함수 그대로 되고 상수 보정이 아래쪽에 ln2로 붙습니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에서 자, 1 넣고 0 넣고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 밑으로 빠지고 ln 2분의 1로 빠지고 자, 여기 1 집어넣어주면 2에서 0 집어넣어주면 1이니까 요것만 남는다. 그치?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에서 요 위에 쪽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주면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ln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8분의 2니까 일단 요 두 개 중에서 요게 ln이 마이너스여야 되지? 답은 2번.
자, 좌표평면 2를 움직인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y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개념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x, y가 T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T의 움직임에 따라서 x, y들이 계속해서 점점 찍히는 거라서 그 점들을 전부 다 모으면 이렇게 곡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점이 모여서 선이 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평면 운동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x, y들이 움직일 거고, 지금 구하는 건 속력이기 때문에 일단 미분해서 x 프라임 값과 y 프라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요거 미분해주면 t에 대한 x의 속도를 구해주면은, 자, 3 마이너스 코사인 되는 거 맞나? 3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미분하면 날라갈 테니까 코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이꼴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가 어떤 의미냐면 점점 움직이는 평면 운동하는 도중에 순간적인 변화량인 건 거잖아. x 변화량과 y 변화량을 리미트 0으로 해준 개념이라서 얘가 x 프라임, 얘가 y 프라임의 개념입니다. 내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구한 건데, 근데 그때 속력이라는 거는 내가 이건 속도의 개념이고 어느 방향까지 포함된 개념이니까, 속력이라는 건 이거의 크기죠. 순간적으로 실제로 이동한 양의 크기라서 피타고라스 써주면 된다. 그치? 얘가 v의 절대값이 되는 거라 제곱의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확대를 엄청 거대하게 해주면 되게 어떤 평면 위에서 움직인 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x만큼 y만큼 움직인 이 순간적인 이동량을 dx, dy라고 하고, 물론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긴 dx분의 dy를 구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제로 이동한 이 거리가 이게 속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엄청 거대하게 하면 점점 이제 직선에 가까워지는 개념이라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피타고라스 형태로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V의 절대값 속력은 피타고라스는 루트 크게 씌워주고,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부터 만들어 줍시다. 여기 제곱할 때 마이너스 6 코사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제곱 했을 때 플러스 9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뒤쪽으로 플러스 10으로 빠지면 되는 건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요거의 최대체소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루트 안쪽에서 10 플러스 6, 10 마이너스 6 해주면 4에서 16까지 움직일 수 있죠. 이꼴 2에서 4까지 움직일 수 있겠네. 최대체소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 6, 2 플러스 4. 자, 곡선 2의 y승의 lnx 이 형태로 지금 음함수 형태로 주어지고, 참고로 이제 y는 이꼴 점점점 형태로 y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함수값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감춰져 있다고 해서, 함수값이 감춰져 있다고 해서 음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해당 위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거 일단 미분해서 기울기가 필요한 거 맞나? 그치. 내가 어떤 곡선에서의 기울기라는 건 dx분의 dy이기 때문에 dx분의 dy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미분했을 때 y 값이 필요한 겁니다. 양변을 x로 미분해주면은, 자, 천천히. 자, 요것도 함수고 요것도 둘 다 x에 대한 함수들이지 전부 다. 그래서 요 곱미분해주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2의 y승에다 조심, 요거 속미분 y 프라임, 그 다음 뒤에 건 그대로 lnx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곱미분입니다. 앞에 건 그대로 2의 y승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x분해야 되는 거 맞나? x분해 이렇게 되고, 이꼴, 자, 이 y를 미분해주면 이 y 프라임 뒤에 1은 날라가겠네. 그치. 여기다 내가 지금 x, y를 집어넣어주면 해당 필요한 y랑 x랑 다 집어넣어주면 필요한 y'만 남는다고. 그치. 자, 요거 2, 0을 집어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날라가고, 자, y'에다가 ln x는 요거 집어넣어주면 1이니까 얘도 날라가죠.
플러스 자, 이에 y승은 0 집어넣은 거니까 1 될 거고요. 요것도 날라가고 자, 요것만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꼴 2의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요거 넘어가 주면 y 프라임 값이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내가 일단 기울기 얘가 2분의 1로 주어진 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2분의 1 x에다가 천천히 얘가 어디 또 지나야 돼?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지나야 되는 거라서 2 집어넣어주면 0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1보정 붙으면 마이너스 1보정 붙으면 요게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요거랑 요거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AB 곱하라고 했었으니까 두 개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 답은 5번. 자, 12번의 공간 벡터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확률 분포 답은 4번. 자, 실수 k에 대하여 지금 함수 fx가 자, 코사인 제곱의 어떤 덩어리 형태 각, 뭐 요거 x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 각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코사인에 얘도 마찬가지 덩어리, 서로 다른 덩어리 두 개가 주어졌는데 항상 각 두 개가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나오면 이 두 개 사이 관계를 충분히 좀 보고 가주십시오. 요거 종종 나오는 내용이죠. 이거 어떤 관계지? 잠깐 생각.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이제 넘어간 각인 거 맞나? 그치. x가 지금 어차피 특별하게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얘를 내가 만약에 뭐 세타라든지 t 같은 걸로 치환해주면은 요 친구는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단일 변수 방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내용 알고 있어야겠네. 잠깐 좀 요거 단위원 관련해서 변형 정리 좀 하고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t가 움직임에 따라서 t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이라는 거는 t라는 각도 너무했다 이거는 조금만 더 단위원 여기다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t가 보통 예각을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하죠.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t라는 각도가 있었을 때 거기다 90도를 돌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같은 삼각형을 만들어 준다고 코사인의 t 플러스 2분의 파이 코사인의 t 플러스 2분의 파이 요 각은 코사인 x좌표니까 요 값을 의미하는 요 좌표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모의 길이랑 동일한 걸 가져올 수 있어. 사인 t랑 같은 길이죠. 즉 마이너스 사인과 같은 값을 갖는 걸 마이너스 사인과 같은 얘를 바꿔줄 수 있다고. 그치? 어차피 변수는 전부 다 t로 통일됐기 때문에 밑에다 다시 적어줍시다. 코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t에다가 마이너스 합쳐주면 플러스 사인 플러스 k의 최대 최소가 주어지는 거다. 물론 당연히 이 친구는 1-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인 값을 플러스 사인 값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2차식의 모양을 그려주면 그게 최대값이 3까지 되도록 k만큼 올려주면 되겠다. 그치? 요거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할까? 완전 제곱 고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근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요거 앞쪽만 먼저 지금 1만큼 올린 그래프 1이라는 높이에서 요 1만큼 더한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편하게 구하는 방식. 자, 요거는 기울기가 지금 최고점 계수가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0과 1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0과 1근을 갖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2차식인 거 맞나? 1이라는 높이에서 0과 1근을 가지고 뒤집힌 2차를 그려주면 요 형태가 된다고. 그치?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건데 여기다 플러스 k만큼 더해주면 되겠네. 참고로 이 친구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거 4분의 1만큼 올라간다. 왜냐면 t, t제곱이니까 항상 요거 마이너스 x의 제곱 점점점 그래프는 최고점 계수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t, t제곱 이제 관계를 따른다고.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요 길이가 4분의 1
요 높이는 4분의 5까지 올라가겠지. 그치? 근데 지금 요 변수가 지금 내가 사인에 대한 2차식이었기 때문에 사인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점점점이라는 그래프였었기 때문에 사인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사이로 움직일 수 있거든. 여기에서밖에 못 움직인다고, 사인 값이.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최소값은 여기에서 결정되고 마이너스 1인 위치, 사인이 마이너스 1인 위치에서 결정되고 최대값은 여기 4분의 5 값을 갖겠네. 그치?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어 봐야겠다. 자, 요 그래프가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사인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은 자, 요게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요것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인가 날라가고 k 마이너스 1이 되겠네. k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 최소값은 k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4분의 5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4분의 5 플러스 k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그래프를 k만큼 올린 거니까. 최대값에 3이 되도록 하는 k값을 먼저 찾아주면 요거 4분의 12잖아. k값은 일단 4분의 7이 되고요. 4분의 5, 4분의 7, 4분의 10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k-1이라는 건 4분의 3이 될 거라서 k값은 4분의 7로 구해놨었고 최소값은 4분의 3이 되겠다. 자, 요거 4분의 10입니다. 2분의 5 해주면 되겠네. 답은 3번. 자, 15번 확통이고 답은 1번. 자, 16번 벡터입니다. 답은 3번. 자, 17번 통계적 수정이고 답은 2번. 자, 18번 경우의 수 답은 5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중심이 원점이고 점피가 지금 n,0 주어졌습니다. 자, 점피가 여기가 n,0 이렇게 잡으면 되고 항상 n 주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부터 확인을 하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n이 점점 반지름이 커지는 원 거대화 형태가 되겠다. 자, 그 상태에서 점 PQ가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되도록 잡은 거라서 Q가 요 길이가 이제 파이가 되도록 잡은 거지. 지금 아직 n이 작을 때는 얼추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거에서 고정된 3이라는 값은 1000분의 3 같은 거는 점점 비율이 기울기가 낮아지는 형태가 되긴 하겠다. 위에서 점점 내려오는 모양이 되겠지. 좀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천천히. 그래서 항상 무한대로 갈 때 그림이 움직이면은 점점 어디로 가는지 마지막 그림을 어느 정도 좀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물론 요 그림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요 1,4분면만 오른쪽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거대화를 시켜줄 거고, 자, 원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쪽도 사용 안 하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원 구석 부분만 요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한 1000 정도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고, 자, 여기 P점이 n까지 오고, 그러면 이제 n분의 3은 사실 되게 작은데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요 정도까지 왔다고 칠게요. Q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이거 항상 보는 이 누름삼각형 형태 모양이 되는구나. 항상 0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항상 0도 90도가 되면은 각도 곱하기 밑변은 높이에서 a 곱하기 b는 c라는 이제 성질을 이루게 된다고. 천천히 그림 살짝 좀 표현해주면은 지금 PQ가 이렇게 살짝 오른쪽 요 정도는 표현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선의 발도 내려주면 요 형태가 되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OQ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랑 요건 어차피 반지름이라서 n인 건 거잖아. 얘는 그냥 n으로 주어진 거고, HP니까 요 길이 구하는 거였지. 요 길이 구하는 거였죠. 누름 삼각형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요 부분도 미리 좀 빼놓읍시다. 요 삼각형도 옆에다 빼놓으면 요 형태가 되는 거라서 얘도 0도 90도 0도라는 마찬가지 누름 삼각형 ABC 성질을 따르겠다. 자, 아는 거 다 적어봅시다.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됐을 거고,
요 윗변이 n인 건 거잖아. a 곱하기 b는 c를 b로 나누면 a 되겠네. 각도가 지금 여기서의 각도가 파이를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파이가 될 거거든. 그치? 어디가? 요 각도가 n분의 파이가 될 텐데, 그러면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반각관계지. 얘 대 얘는 2대 1이죠. 그치?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여기 각도는 2n분의 파이 적어줄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각으로 이렇게 각도 됐을 거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요 바닥이었으니까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요거 구해주면 되는 건데, 높이도 알고 있었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답은 일단 a 곱하기 b는 c 해서 a 곱하기 b는 c 해서 2n분의 파이 제곱 2n분의 파이 제곱 답부터 여기가 2n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약분돼서 2분의 파이 제곱 해주면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2분의 파이 제곱. 요거는 이제 각도 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죠. 항상 요 모양 엄청 많이 나오잖아. 보조선 어느 쪽으로 굳이?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굳이 보조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주면은 얘가 지름이라서 90도거든. 그치? 그럼 90도짜리 닮음인 삼각형이니까 얘랑 지금 같아요. 동그라미로 같은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중심각으로 투배각이 되는 거니까 2대 1이죠. 요거는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 적어주시고 백기야행 미적의 59페이지였습니다. 자, 열린 구간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사인 x 곱해져 있는데 별표 쳐놔주시고, 항상 요거 모양 자체가 코사인에다가 x 사인이라든지 반대로 사인에다가 x 코사인이라든지 서로 미분했을 때 곱미분 소거되는 꼴이죠. 그래서 f'을 구해봐야 되는 꼴 중에 하나는 이 모양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야 돼. 일단은 당연히 뒤에서 지금 조건으로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해보겠지. f'은 요 모양만 가지고도 그 값을 안 구하는 상황에서도 미분을 해봐야 된다고. 요 모양만 가지고도. 이런 특수한 모양들 몇 가지 있잖아. 그치? 자, 미분해주면, 자, 요거 코사인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될 겁니다. 자, 앞에 플러스 2는 미리 빼놓고요. 묶어가지고 곱미분이 되겠네. 자, 앞에 거 먼저 미분해주면 사인만 남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플러스 x에다가 사인 미분해주면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건 거구나. 선생님 미분해서 0 되는 위치가 그 값인지 어떻게 아나요? 미분해서 0 된다고 해서 극은 아니긴 한데 그 값인 위치는 이 식은 만족은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의 문제잖아. 그 값이 려면 일단 얘가 0인 위치는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2개 있으면 요거 만족하는 게 2개 있으면 그 두 위치가 얘는 맞긴 하겠지. 그래서 그 값이 있으면은 선생님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모르고 혹은 심지어 그 값이 아닐 수도 있는데 미분을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역추적입니다. 천천히. 자, 일단은 이 사인에다가 사인 하나 뺀 건 거니까 사인 하나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2x 코사인 이꼴 0 되는 건데 오늘도 했었다.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넘겨서 탄젠트를 만들죠. 그치? 천천히 사인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 그걸 보통 사인을 넘깁니다. 왜냐면 코사인으로 나눠야 돼서. 코사인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는 거잖아.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마이너스 탄젠트가 이 x가 되는 형태가 되네. 근데 요거 좀 시야랑 눈치가 좀 빠르면 좋긴 하죠. 마이너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져 있지. 마이너스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져 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x 탄젠트가 마이너스 2x 이게 뭐냐면은 이꼴 0 되는 근이니까 극의 값이 알파랑 베타란 요 적어도 두 위치에선 얘를 만족시키는, 이건 방정식이죠. 항상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만 그 값에서만 요 위치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값이면 요게 되겠다. 근데 약간 다르죠?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었으면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여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2알파가 탄젠트 알파여야 되는데 탄젠트는 참고로 파이 주기를 갖기 때문에 요거 날려도 되는 거라서 기억은 맞다. 그치?
탄젠트는 한 단의 주기가 점점 주기가 파이씩 돌아가는 거니까 파이는 날려도 괜찮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탄젠트와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들이 알파, 베타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 줘야 되죠. 참고로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것들은 수식적으로 판정이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이런 게 그림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두 개 양쪽을 분배를 잘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 두 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넘겨서 탄젠트랑 EX를 더해서 풀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보단 양쪽을 항상 그래프는 분배를 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그대로 탄젠트와 마이너스 2x를 교점을 찾을 겁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반복되는 그래프가 되는 건데 어차피 구간은 파이 2파이까지니까 2파이까지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되고요. 여기도 필요 없구나. 여기도 필요 없고 부지런히. 자, 요게 탄젠트 x인 건데 얘랑 마이너스 2x는 훨씬 가파르죠. 근데 그림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요 정도만 생각해 줍시다. 마이너스 2x랑 만나는 점이 0은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첫 번째 요 지점이 알파가 될 거고 요 지점이 베타가 되겠다.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꾸 알파를 그냥 안 쓰고 전부 다 알파 플러스 파이로 쓰고 있단 말이야. 이 한덩 반복되는 덩어리는 당연히 치환해서 묶을 수 있어야겠죠. 알파 플러스 파이는 지금 내가 여기랑 여기 해당 위치에서 f가 그 값을 갖는 위치가 되는 건데 지금 요 그래프는 굳이 표현하면 f 프라임 이꼴 0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인 거잖아. 요 교점에서 큰 애 간다고 얘가. 그치? 근데 알파 플러스 파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의미하죠. 여기가 알파 플러스 파이, 알파 다시인 위치들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식 보니까 G'이라는 건 G를 탄젠트라고 했을 때 지금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요거 알파 그냥 알파 플러스 파이라고 합시다.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의 기울기랑 베타에서의 기울기를 비교해주면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가파르죠. 베타에서의 G 프라임이 훨씬 더 큰 게 맞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부지런히. 항상 부등호는 그림 판정입니다. 그림으로 비교한다고. 특히나 x-x분의 y-y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평기 판정이죠. 평균 변화율 판정이죠. 전부 x-x분의 y-y 형태로 바꿔주고 뭘로도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보는 순간 별표 쳐놔주시고 이거 보는 순간 당연히 탄젠트 프라임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야죠. 시컨트 제곱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프가 탄젠트인데 시컨트 제곱 있으면 얘는 무조건 탄젠트 프라임이지. 어떤 기울기? 알파에서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를 의미한단 말이야. 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요 기울기. 알파에서의 기울기. 요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왼쪽은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항상 이제 부등호 그림 판정은 접기와 비교할 수 있는 건 평기가 되겠다. 이쪽을 강제로 x-x, y-y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밑에는 만들어져 있네.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베타를 뺀 거니까 지금 요 삼각형의 요 밑변이 나온 거고 그럼 위엔 당연히 f-f 꼴로 만약에 얘가 f-f였었으면 얘가 평기가 되는 거라서 여기 평균 변화율과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주는 거 맞나? 그치? 만약에 못 찾았으면 당연히 요 평균 변화율이 지금 더 가파르지. 평균 변화율이 더 가파르죠. 그래서 요쪽이 더 큰 거라서 일단 디귿은 틀리긴 했습니다. 천천히. 근데 요게 지금 요거 마이너스 요거 위쪽에 지금 아래쪽에 x-x가 있는 거라서 위쪽에서는 f-f가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 꼴인 거고
여기서 강제로 거꾸로 만들어 나가는 게 낫겠죠. 지금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의 값이 요게 있으면 높이 마이너스 높이가 되는 건데, 부스러니 일단은 여기는 파이가 없는 걸 보니까 파이는 날려도 괜찮은 것 같죠.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도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알파와 베타에 한해서는 탄젠트의 값이 뭘 만족시켜? 탄젠트의 값은 마이너스 2x를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배로 풀리지. 마이너스 2배 알파에서 마이너스 2배 베타로 풀릴 테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었으니까 순서 바꿔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요 값이 지금 높이차였었구나. x차분의 높이차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디귿 빼고 3번 이렇게. 자, 2% 적어봐 주시고 2% 자, 요거 1909에 가형 20번이었습니다. 2%. 자, 0이 아닌 새 정수 LM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절대값, 즉 크기 세 개를 합쳐서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항상 헷갈리면 좀 시장 예술 충분히 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계속 인식을 중첩시키면서 가주십시오. 뭐 대략 뭐 3, 혹은 2, 5, 요 정도까지 세이프즈. 그러니까 요거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 거고, 세 개 합쳐서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0은 아니어야 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상관이 없겠네. 그쵸? 자, 그리고 범위는 지금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 보통 밑에 시야가 좀 넓어야 되겠죠. 코사인 근데 그게 도함수니까 원본은 사인 형태가 된단 말이야. 사인 값은 한 칸당 2분의 파이라는 간격을 갖기 때문에 요건 세 칸이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인식하기 편하긴 하겠다. 지금 내가 한 칸, 두 칸, 세 칸, 실제 숫자 사이즈로는 1.5 정도인 거 맞아? 2분의 파이는 1.5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세 칸에서 움직이는 내용이고, 연속함수이면서 연결돼야 되면서 점 두 개는 주어졌다.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졌거든. 계속 해석을 좀 하면서 갑시다. 0,0 고정점이고요. 끝에 2분의 3파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1은 한 요 정도다. 왜냐면 여기 1.5대 1이어야 되니까 1.5대 1이어야 되니까 3분의 2 정도의 위치거든. 그러니까 이과는 좀 이런 이제 위치에 대한 감각, 뭐 특히 무리수, 2라든지 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 비율도 살짝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작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을 때 연결이 되도록 하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주어진 게 F'이 주어진 거라서 기울기가 주어진 거고, 얘를 적분해주면 F 함수가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나눠가지고 세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이 주어진 건데, 그치? 구하는 건 뭐야? 내가 요거 적분값이 0에서 3칸까지의 전 구간에서 적분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넓이 최대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최대한 위로 잡아 당겨야 되는 거라서 내가 최대한 위로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 상황 많이 봤었다, 그치? 내가 넓이의 최대는 3칸짜리면은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지를 하고 한정된 자원을 써야 되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연결까지 돼서 마감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대한 올라간 거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유지를 해줘야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강제가 되겠네. 그렇지? 올라갔다가 유지해서 내려오는 요 형태의 그래프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F 도함수에 의해서 F 함수가 세 칸이 각각 어떤 형태를 갖는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참고로 요건 항상 실수배라고 해서 앞에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적분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존되어 있는 그냥 정수 실수배가 되는 거라서. 그치? 그럼 요것만 적분해주면 되는 거 맞아. 코사인 적분해주면 사인이 될 거고요. 세 개 간격에서.
그치, 거기다가 L 곱하고 M 곱하고 N 곱해주면 얘가 F인 건데 각각이 전부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C에 따라서 물론 다른 CCC에 따라서 상하가 지금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건 거구나. 즉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사인이라는 통일된 모양이 있을 거고 적분해준 모양이 있을 거고 거기다 실수배를 곱해서 위아래 보정을 해주면 내가 그 조각들을 통해서 최대한 높은 친구를 찾으면 되겠다. 참고로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계속 좀 기본꼴을 통해서 상황을 인지를 해주세요. 원래 원본 그래프가 지금 사인이면 사인 이게 원본이잖아. 실수배가 없었을 때 원본이잖아. 항상 시작 예시. 여기다 L을 곱했을 때 이 L의 값이 0, 1, 2, 0 안 되는구나.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되는 건데 1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2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배화. 그치? 3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4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가능한 거네. 물론 마이너스 1, 2, 3도 가능한 거다. 그러면서 위아래로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0에서 연결돼야 되거든. 알아서 여기서 담고 연결돼야 되거든. 알아서 여기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린 모양만 신경 써주면 된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다. 코사인 적분한 건 기본 꼴이 m이 1이었을 때가 요 모양이긴 한데 근데 앞에 m이란 실수배를 붙였으니까 m이 2였으면 3이었으면 4였으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올라가고 넓이도 그에 따라서 1배, 2배, 3배, 4배가 계속해서 참고로 이 조각당 넓이가 다 결정돼 있어요. 이 한 조각당 1이지 넓이. 그치? 원래 사인 넓이 1이잖아. 이렇게 해주면 2배니까 넓이 2여야 되는 거라서 요것도 1, 요것도 1입니다. 넓이는. 요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요거 원래 요만큼 3배화 해주면 넓이 원래 3이잖아. 근데 1이니까 여기도 1이지. 그러니까 실수배 하나 해줄 때마다 넓이가 1씩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고. 높이도 1씩 증가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도 m의 값에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마이너스로 될 수 있는 이런 모양 중에서 내가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조각 퍼즐을 맞춰야 되는 개념이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감소. 요 모양이 기본값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서 1, 2, 3, 4 이런 모양들을 내가 조합해서 쓸 수 있겠다. 즉 내가 이 조합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0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넓이를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높이 올라갈 거다 처음에. 그래야지 이제 이 높은 높이 자체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얘를 쓸 수 있는 만큼 사실 자원은 한정이 돼 있어. 세 개 합쳐서 10이니까 올라갈 때 소모해야 되고 여긴 최소한으로 쓰겠지만 내려갈 때 이제 내려갈 연료를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 최대한 높이 올라갈 거고요. 여기를 유지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0은 안 된다고. 0이 있었으면 0이 제일 좋았겠지만 0은 안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 이 넓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보여? 최대한 적게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쓰던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한 칸만 내려오게 돼서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합시다. 한 칸만 내려오게 되는 거라서 그럼 여기 1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내려오는 모양은 요 모양 써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런 형태가 요 넓이가 일단 제일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고 미리 적어 놓읍시다. 참고로 얘가 답이에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서 두 가지 경을 그리는 거거든. 최대한 높이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최대한 높이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번엔 올라가면서 하나를 소모해서 아까 내려가면서 요거를 쓴 개형이 첫 번째 1번 개형이었고 요거를 쓴 게 두 번째 개형이어서 한 칸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올라가는 게 무조건 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한정된 제한이라는 세 개 합쳐서 10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얘가 그만큼 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거든. 얘에 비해서 얘가 덜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모양이 그림상으로는 어느 모양이 더 클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겠네. 여기까지. 그래서 각각 실제 이제 정수를 확인해 봐줘야 돼. 내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게 만약에 5 정도까지 올라가면 얘가 플러스 5를 썼다고 하면 5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치? 그럼 한 칸 내려온 거니까 여기선 1을 쓴 거고요. 1을 소모한 거고요. 크기 합쳐서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라가고 내려올 겁니다. 5,1이면 여기는 4가 될 거라서 4에서 1까지 내려오면 3 소모해야 되는 거 맞나? 이건 가능하지. 5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10보다 작은 거 맞거든. 근데 한 칸 더 올라가면 실패지. 한 칸 더 올라가면 6, 1, 그럼 여기 5에서 1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5 써야 되거든. 5에서 1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4 써야 되거든. 6, 1, 4는 실패죠. 합쳐서 1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대치가 맞네. 이 개형 중에선 얘가 최대치다. 5, 1, 3. 얘가 답이야. 얘가 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5 집어넣고 여기 1 집어넣고 3 집어넣어주면 5 플러스 2 플러스 9 해서 5 플러스 2 플러스 9 해가지고 답은 16이 됩니다. 일단 답부터 구해놓고. 근데 만약에 이 케이스였었으면은 내가 올라갈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5만큼 올라가면 5까지 올라가면 적지 마십시오. 5까지 올라가면은 1만큼 올라간다고 쳐도 얘가 6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5만큼 더 내려와야 되죠. 5, 1, 5가 된다고. 실패지. 그러니까 얘는 5까지 못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4까지 올라갈 수 있죠. 4에서 1만큼 더 올라간 다음에 그럼 여기가 5니까 5에서 4, 1까지 내려오려면 4가 필요하거든. 4, 1, 4는 또 가능하네. 그러니까 얘 개형에선 얘가 최대치인 거지. 근데 이 두 개 넓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긴 하거든. 근데 혹시나 이제 끝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은 좀 더 확실하게 구분 가능. 이 넓이 구하고 넓이 직접 구하는 것보다 차이 어느 정도 손익이 있는지만 이제 파악을 한단 말이야. 두 개 사이 비교 같은 게 겹쳐서 그린다고. 4,1, 4랑 5, 1, 3이랑 비교해줘야 되는 건데 4,는 일단 요 바로 한 칸 전, 자 여기 5였으면 여긴 4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겹쳐서 그릴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요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여기는 5라인이고 여기는 5라인이고 여기는 4라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라서 지금 요 겹친 요 원본에 이렇게 생긴 요도형과 요 빨간색 요도형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살짝 헷갈린다.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구할 거야. 왜냐면 우린 이 한 칸당 넓이가 1이라는 걸, 한 칸당 넓이가 1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 참고로 주황색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서는 F가 1만큼 이득인 거 맞아? 플러스 1 이득인 거 맞아? 그치? 그래서 한 칸 더 올라가 있잖아요. 실수배 하나 더 있으니까 한 칸마다 1색 더 이득이니까 F가 플러스 이득이고 근데 여기서는 한 칸 더 손해인 거 맞나? 여기 좀 헷갈리면은 거꾸로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요 넓이랑 여기에서 시작한 요 넓이랑 한 칸 차이 나죠. 그치? 그래서 요 넓이 지금 구하는 거거든. 요 넓이. 아니구나. 쏘리. 한 칸 차이 나는 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려나? 요 박스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요게 2분 항상 사인에서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2분의 파이 콤마 1짜리 박스가 한 칸이잖아. 그럼 대략적인 우리가 개형을 구할 때 요 넓이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요 넓이는 몇이 되냐면은
요 넓이는 몇이 되냐면 2분의 파이라는 요거는 2분의 파이라는 거는 1.5 땡땡이잖아. 1.5 정도의 넓이잖아. 그치? 1.5라는 넓이에서 1만큼 뺐으니까 얘는 0.5 정도가 되는 거구나. 2분의 파이는 1.5 정도죠. 그치? 3의 반으로 쪼갠 거니까.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도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요거 알고 있으면 1년 내내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 내가 이 넓이를 기본값으로 하는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봐.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지금 나는 지금 요 그래프가 요 부분 실수배에서 요 부분 실수배 요 사이 넓이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요 부분이 0.5라고 가정하면 여기다 2배를 해주면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얘가 0.5면 0.5, 0.5, 0.5씩 증가하게 된다고. 이게 실수배, 넓이 실수배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원래 아까 여기가 3만큼 차이에서 4만큼 3실수배에서 4실수배 차이니까 0.5만큼 빨간색이 이득이구나. 즉 F 입장에서 마이너스 0.5를 손해본 거네. 정확하게는 안 구해도 돼. 양쪽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 넓이를 비교해주면 주황색은 지금 F는 요 넓이를 가져간 거고 빨간색은 요 넓이를 가져간 거니까 F는 1을 가져간데 같은 높이를 기준으로 같은 높이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이 더 큰지만 비교해주면 되잖아.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지. 1,2분의 1이니까. 그치? 이쪽에서도 주황색이 플러스 2분의 1만큼 이득이구나.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두 가지 큰 모양을 세 구간 전체 구간에서 비교했을 때 F 기준으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1 정도 이득을 봤다는 걸 알 수 있는 1이 더 크다고 왼쪽 개형이. 그래서 오른쪽 거 왼쪽 거 쓰면 되겠죠. 답은 이렇게 5번. 좀 잘 연습해 두십시오. 검은대 잠깐 공통의 137입니다. 자, 22번 경우의 수고. 답은 9입니다. 자, 방정식 지금 2 로그 4 형태로 주어지고 자, 요거 실근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기면 되겠죠. 자, 요거 넘어가주면 2분의 1 될 거고, 자, 4에 2분의 1승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요거 루트라고 생각해주면 날려서 2 되는 거 맞나? 그치? 자, 1도 넘어갑시다. 그럼 1만 남을 거라서 x의 값은 5분의 1 해주면 되겠네. 알파가 5분의 1이거든. 그럼 요 친구는 5가 되죠. 그럼 5에 5니까 답은 1. 자, 이항분포 답은 80입니다. 자,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승 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적분 이렇게 주어지면 치환 적분 꼬리 만드는 것부터 제일 좀 먼저 의심을 해줘야 되죠. 코사인 앞으로 뽑아줍시다. 뽑아주면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형태가 되는 거고, 참고로 이렇게 덩어리에 뒤쪽에 꼬리 달려 있으면 얘가 뭔가를 치환했을 때 그 동그라미 프라임, 즉 치환 적분 꼬리가 되는 거 의심해야 되잖아. 즉 앞쪽에 사인을 치환하면 되는 모양이다. 얘를 사인으로 바꿔주면 된다. 3 마이너스 3 사인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합쳐주면 4로 바꿔줄 수 있겠죠. 4로 바꿔줄 수 있겠죠. 한번 더 적어줄게요. 자, 이꼴 인테그랄 어떻게 되는 거야? 4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4 마이너스 3 사인 제곱에다가 이 친구가 사인의 프라임이니까, 그치, S 프라임이기도 하고 얘를 DS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DS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적분해주면 된다. 사인식을 사인으로 적분한 게 된다고. 그치. 자, 요거 적분해주면 4S에다가 그대로, 자, 요거 3분의 1 빠져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S의 3승 이렇게 되고, 얘가 적분 끝난 거다. 그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x가 0에서 90도까지 였어가지고 사인에다가 9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요건 날라가고 1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사인에다가는 1만 넣어주면 되겠네. 1 넣어주면 4-1에서 답은 3. 이렇게. 이 치환적분이 다른 이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각들 중에 하나의 기본 연산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압축, 최적화를 해주십시오. 계산 효율화를 계속 좀 해봐 주십시오. 답은 3.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g 함수가 사인으로 주어지고, 자, 합성 함수의 1, 요 합성 함수 위에서의 값이 되겠죠.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밑에도 잠깐 좀 보고 갑시다. 요 식은 이제 극한 기본꼴이어서 두 가지 식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0분의 0꼴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f1의 값을 6분의 파이로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해주면 미분하면 날라가고, 미분해주면 f'1의 값이 k라는 걸 얻어낼 수 있구나. 요 두 가지를 얻어낸 거라고. 그때 구하는 건 k값 구하는 거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 일단 구해줘야 되겠죠. 자, 천천히 접선의 방정식 y는, 물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0을 선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일단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해 놓을게요. y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합성함수 미분이 필요하지. 여기 기울기 자리잖아.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즉 겉에 먼저 미분해주면 요거 좀 집어 넣으면서 합시다. 지금 사인 안에 f가 들어있는 꼴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요거 미분해주면 사인 겉미분 먼저 해주면은 코사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그대로. 근데 f 지금 요거 1에서의 기울기인 거니까 1은 미리 넣어도 되지 않으려나? 글쎄, 여기 F1 자리인데 좀 같이 적으면서 갈게요. 6분의 파이 30도라서 여기까지가 겉미분입니다. 속미분은 F'이려야 되는 건데, F'이라는 건 K를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요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30도면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K까지 구해낸 거고, 여기까지가 기울기였어. 그리고 x 마이너스 어디에서 x-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뒤쪽에 플러스 요 값이 있어야 되는 건데, f에다 1 집어넣어주면 6분의 파이였고요. g에다가 30도 집어넣으면 30도 집어넣은 건 2분의 1이었었거든. 2분의 1. 즉 1,2분의 1을 지나고 기울기의 요 친구인 접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날리고 이꼴 0으로 잡아주면은 부지런히, 여기도 날리고 마이너스만 남았겠죠. 여기 마이너스 1로 넘어가주면 요거 마이너스 이 값이 요 값이 되겠다. 즉 요렇게 두 개 같은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날려주면 요 친구랑 같은 거라서, 자, 2분의 날려주면은 루트 3분의 1 되겠다. k 값은 루트 3분의 1 제곱해주면 3분의 1 그치? 30 곱해주면 답은 10. 자, 27번의 타원이고요. 답은 14. 자, 28번 경우의 수 답은 89입니다. 자, 29번의 공간 벡터고 답은 12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 2분의 1이고 4차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2분의 x의 4승 점점점 4차씩 이렇게 초벌 좀 잡아 놔주시고, 자, 최소값이 0이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항상 시작 계형 잡은 겁니다. 지금 어느 계형인지 전혀 모르죠. 어쨌든 최소값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라서, 자, 높이가 0인 근을 하나 갖는 형태가 되겠다. 일단 요 계형에서는 뭐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두 번 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얘가 F함수인 거고, 일단 전체적인 사항부터 확인. 자, gx가 자, 이렇게 요 다항초월 익숙한 모양이다. 자, 요 정도는 빨리 봅시다. 자, 요거 x4승이라는 그래프랑, 자, 앞에 곱하기는 나중에 실수배하면 되는 거라서, 이에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감소한 지수함수가 되겠죠.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다. 두 개 그래프를 곱해주면은
참고로 x사상 여기 더 근갖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1이니까 0 일단 될 거고, 0 곱하기 1이니까 0 될 거고, 자, 점점점 증가하는 부분 곱해주면 점점점 증가할 겁니다. 요거 너무 많이 했죠. 0에서 시작해서 양수와 양수니까 일단 올라갔다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요게 지금 2의 마이너스 x승이어서 이쪽 힘이 훨씬 더 세잖아. 0으로 누르려는 힘이 올라가려는 힘보다 훨씬 더 크거든. 점점점 0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치? 0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 점근 형태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긴 할 텐데,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돌아와서 볼 겁니다. 천천히.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차식 전혀 모르니까 항상 시장 예시 잡는 겁니다. 시장 예시를 통해서 아무거나 제일 그럴듯한 거 잡은 다음에 점점 다가간다고. 4차식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개형 살짝 아무거나 그려 놓고, 자, 여기가 근이 되겠죠. 요렇게 0근이 되겠죠. 이 F함수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G함수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G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즉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F 안에 G가 들어간 H 함수를 구할 겁니다. H라는 건 F 안에 GX가 들어간 건데, 이 G 함수는 항상 내가 X에다 합성함수 그래프는 전체 개형부터 확인하잖아. X 전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 구간에 집어넣어주면, 한 번만 그림 다시 그려줄게요. GX는 얼추 지금 요 그래프가 확정인 그래프거든. 지금 얘는 완전히 구할 수 있는 그래프니까. 그치? X에다 전 구간을 순서대로 넣어주면, 전 구간을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주면 그때의 G의 함수값은 무한대에서 내려오다가 0 찍고 올라갔다 다시 0으로 점점 내려가는 형태 그래프다. 그치? GX는 무한대에서 점점 내려오다가 0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점점 내려가는 요 형태의 값들을 F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 자, 다시 한번 무한대에서 점점 F에다가 넣는 거니까 X축으로 돌려서 넣어야 되죠. 무한대 점점 내려와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0을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가장 그럴듯 법한 거, 뭐 여기가 뭔가 결정 위치일 거잖아. 쭉 내려오다가 0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점점 0으로 점점 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끝나는 이런 형태의 합성을 해야 된다고. 이게 G의 함수값들을 표현하는 거죠. G가 무한대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값들을 fx에다 집어넣으면은, 자, 판정의 성격을 먼저 볼 겁니다. 지금 h 합성함수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여야 되니까 근의 개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극소 봐야 되네. 그리고 8이란 높이 극소 봐야 될 거고, 8이란 높이와 만나는 근의 개수를 볼 겁니다. 일단 요 두 개부터 먼저 좀 보면서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4차식에다가 G라는 함수의 값을 내려가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 값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선생님 이건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제일 그럴듯한 거 해본 거야. 해보고 안 된 막 이런 것도 넣어보고 해야지. 다른 것도 충분히 넣어보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부터 쭉 내려가면서 넣다가, 그럼 함수값은 점점 내려갈 거잖아.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 지나가는 라인이 근을 결정하는 라인인 거 맞아? 그쵸?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 넣는 순간 근이 발생하고, 다시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다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점점 내려가다 여기 넣는 순간 근이 합성함수 근이 되고요. G를 F에다 넣었더니 근이 되는 위치 라인이라고. 이게 근 결정 라인이라고. 즉 이 라인 지나갈 때마다 근이 나오는 거라서, 근 딴 데는 있지도 않잖아. 근은 최대 3번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부지런히 실근의 개수 4개여야 되는 거라서 일단 얘는 실패. 그래서 지금 F라는 4차 안에다가 G라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국자처럼 생긴 요런 그래프를 잘 어떻게 집어넣어서 잘 조정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내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 얘는 개형 자체가 실패죠. 여기를 어떻게 4번을 지나. 얘는 그래프 자체가 실패다. 그치? 천천히.
4차 함수 나오면 항상 4차 함수 나오면은 곱하기 5가지 계형을 생각해 주세요. 일반 계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좌우 요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얘 돌려도 안 된다는 건 보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삼중근 계형도 마찬가지야. 삼중근 계형 두 개, 일반 계형 두 개, 좌우 돌렸을 때 두 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중근 계형 하나에서 총 5개 메인 계형을 먼저, 나머지 생략 계형이니까 이렇게 5개를 먼저 확인하는데 얘도 안 되는 거 보여? 천천히. 얘도 최소값이 0이 되니까 아, 최소값 0 주어진 게 사실 근 주어진 거구나. 그치, 이 4차 함수, 그는 한 번밖에 안 갖는 4차 함수는 내가 여기 이 라인 지나갈 때마다 요거 집어넣었을 때마다 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gx인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집어넣어도 최대 3근밖에 안 되거든. 근의 개수가, 근의 위치가 한 번밖에 없으면 4근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계형은 얘도 실패했기 때문에 얘가 정답. 일단 계형 자체 4차 계형 자체는 얘가 확정입니다. 얘는 왜냐면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 동시에 나오잖아. 얘가 근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즉 내가 이 f 함수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잘 넣어가지고 근을 만들었을 때 이 라인을 지나갈 때랑 이 라인을 지나갈 때 이 두 라인을 지나갈 때마다 근이 나오고 그게 4번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이 g 함수를 집어넣을 건데, 내려가다가 여기 탁 한 번 터치하고 올라가서, 근데 4근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유턴하면 안 되죠. 한 번, 두 번, 여긴 점점 내려간 중이니까 2근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4근이 나오려면 일단 적어도 요런 형태로 뚫고 가서 점점점 내려가다 0으로 점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안 만납니다. 그치? 그래서 근의 개수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총 4번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일단 첫 번째 의심이다. 그치? 여기서는 최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최대 3번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여기 힘을 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사실 이거 말고도 있기는 하거든. 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냐면은 내려가서 역에서 3번 만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계형이 이거기만 하면 내려갔다가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주요 함수를 넣는 값에 이렇게 돼도 요 라인을 3번 지나고 한 번, 두 번, 3번 지나고 요 라인을 한 번 지나도 요것도 쥐가 가능하긴 하거든. 어디까지? 가번 조건까지는. 그치?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의심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부터? 이런 거 구하지도 못하죠. 이 중에서 뭔지 어떻게 알아? 얘가 이 꼴이 되는 계형에서 얘가 접한다가 이 꼴 등식이 나오고 그래야지 정답 계형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를 먼저 선 의심하고 안 되면 이런 것들 내려오긴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를 만들 수 자체가 없죠, 이런 건. 자, 나번 조건 여기다가 이제 가번 이제 끝난 거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될 겁니다. 혹시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2개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낫겠지. 자, 함수 h는, 즉 합성함수는 x는 0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 건데, 0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h 함수라는 거 자체가, 다시 한번 적어줄게. 이 합성함수가 f에다가 g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x는 0을 집어넣은 거야. x는 0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gx 자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0이죠. 그치,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거든. 여기가 0이라는 거 알고 있는 그래프거든. 즉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지점이 0이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지점이 0이다. 이 지점이 극소인지 확인해 줘야 돼. 천천히. 내려가다가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유턴하면서 집어넣으면 내려가다 0 찍고 올라가는 거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어떤 극소가 발생하죠. 극소 발생 지점이죠.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다. 그치?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gx를 fx에다 집어넣었을 때 내가
이렇게 유턴하면서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다 넣는 걸 거잖아. 올라가다 내려가는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라서 얘는 극대가 나오는 거니까 아 얘는 개형 자체가 실패네. 일단 가나번까지는 얘가 지금 일단 유력 후보고요. 부지런히. 근데 마지막으로 뭐까지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내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합성함수가 8이 나오려면 이 값이 8이라는 얘기라서 f가 8인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f가 0 기준으로 쭉 올라가면서 8이 여길 수도 있고 뭐 여길 수도 있고 이 위일 수도 있는 거잖아. 8의 위치가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에 있거나 여기 접하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이 위에 있거나 보통 세 개를 나눠서 확인할 텐데 당연히 이것도 뭐부터 의심을 할까? 위에는 식이 부등으로 나오잖아요. 아래도 식이 부등으로 나오고 이 꼴이 나올 때 내가 이게 식의 역할을 미지수 하나 지울 수 있는 역할, 식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의심이기는 합니다. 근데 딴 거는 봐도 말도 안 된다고. 지금 8을 지나가는 위치 시근이 6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8이 여기였었다고 가정을 하면 8이 이 라인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GX 이렇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 개형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딜 지날 때마다 여기 넣으면 8이죠. 여기 넣으면 8이죠. 여기가 8이라고 한 거니까 쭉 내려가다 여기 집어넣으면 8 나오겠지. 합성함수가 요 라인이 8이고 요 라인이 8이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때 그걸 만족하는 개수가 6개 나올 수 있나?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지나가는 개수가 8번 나올 수 있나? 여기 내려가면서 한 번 나올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일단 강제인 것 같아. 아, 내가 개형이 지금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니까 여기가 조금만 더 올라서 이렇게 통과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지금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개형도 되겠구나. 아, 이렇게 되면 되겠네. 얘가 정답 개형이네. 그러면은 이제 요 라인도 6번을 지나고 8을 내가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 이거 넣었을 때 각각 8번의 8 값을 가지고 헷갈리니까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가나다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키니까 얘가 정답 개형이네. 그치? 얘가 사실 이 4차식이 좌우로 늘리고 압축이 되면서 요 높이는 결정이 되는 거지만 내가 이 높이 올라간 거 더 작을지 클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게 일단 정답이라서 정답 먼저 구해 놓고 난 다음 위에랑 아래는 왜 안 된지도 좀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요 라인이 0,0이었었잖아. 0,0 위치였었잖아. 0,0 위치였었잖아.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 요 라인이 이제 g 값이 0 되는 0의 위치가 될 거고 그리고 4차식에서 높이가 주어졌다. 높이가 8로 주어졌다. 4차식은 항상 비율관계 적어놓고 대칭중근 개형에서는 비율관계 적어놓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R이고 루트 2 R, R4승의 최고차인데 R4승의 최고차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선 최고차 개수 지금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R4승이 된단 말이야. 그치? 지금 일단 여기 0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요 라인 0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반지름 하나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높이로 주어진 거구나. 얘가 8로 주어진, 이 높이가 8로 주어진 거라서 넘어가면 16, R4승이 16, R값이 2 해주면 되겠다. 반지름이 2,1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식 다 구했네. 아, 여기 0에서 시작해서 2,2니까 4 중근 되는 거라서 F 함수는 최고차함계수 2분의 잘라주시고 x의 제곱에다가 x-4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일단 요게 정답. F5 F 프라임 5의 값을 구하시고 굳이 왜 이걸 미분하라고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분해 볼게요.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일단 요겁니다. 요 끝나고 잠깐 여기 하나 좀 더 봐봅시다. 자, 요거 곱미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는 좀 전개를 해주는 게 좋죠. x 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16 요렇게 한 번만 전개해서 요거 미분해주면 f 프라임 함수는 2분의 앞에 크게 뽑아내주고 난 다음에 앞에 거만 처음 미분해주면은 이 x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적는 게 낫죠. x-4의 제곱이 됩니다.
회기 잘 따라오시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해주면 요거 미분할 때 요거 쓰려고 뒤에 거 미분해주면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넣는 거는 5번을 넣어주면 되겠다. 5 집어넣어주면 요거 10에다가 그리고 5 집어넣으면 요거 날라가죠. 플러스 5 집어넣어주면 25에다가 5 넣어주면 2 될 테니까 50 되는 거라서 50, 10 해주면 60의 반쪽인 이꼴 답은 30. 자, 일단 2의 퍼센트부터 좀 적어놔 주십시오. 검은데 잠깐 미적의 037이고 자, 요게 1809의 가형 30번이었습니다. 맞췄으면 100점이었겠다. 근데 요게 시초문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합성 추론을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물어본 게 요 문제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대여섯 번 정도 연속으로 계속 30번에 계속 나오던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행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제 끝번호 이제 맞춤 대학을 가는 번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내내 요 난이도까지는 시도를 해보면 좋겠지. 네, 요거 잠깐 아까 짜투리 이게 만약에 팔이 내가 여기라고 잡고 가정해서 6개가 되는 모든 걸 만족하는 개형이 있다는 걸 이제 가정하고 푼 거잖아.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팔이 이 위에 있었을 수 있다고 팔이 이 위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말고는 왜냐면 이쪽에서는 넣지도 않을 거니까 팔이 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에 넣어서 8이 될 수 있는 건 최대가 3번이니까 뭐 택도 없을 거고 그치. 만약에 8이 아까 잠깐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 개형에서 4차식 개형 중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f 함수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금 넣고 싶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란 g 함수를 f에다 넣고 싶은 건데 만약에 팔이 요 아래쪽에 있었어. 팔이 라인이 요 아래쪽에 있었어. 그러면 이제 g를 넣었을 때 f가 8에 갖는 합성 함수가 8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좀 빨리라도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3번이나 있어가지고 내가 요 라인 지나갈 때마다 요 라인 지날 때마다 요 라인 지날 때마다 내가 3개의 위치마다 계속 끈이 나오지. 근데 6근밖에 안 돼야 되는 거라서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건 또. 아까 내가 일단은 여기는 지나야 되잖아. 여기는 여기 이상으로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였었거든.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여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 여기까지는 넘어가야 되는 건 거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7개네. 오버가 됐죠. 무조건 7개 이상의 근 개수를 갖게 되는 거라서 얘도 그래서 실패이기는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시험장에서 당연히 이 꼴 먼저 찾지.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정답도 맞고. 예 퍼센트 적어놔 주십시오. 별표도 좀 하나 쳐놔 주시고 요게 합성에서의 시초 문항이에요. 가장 근원이 됐던 문항이고 여기서 변형되면서 이번 13번까지 내려온 겁니다.